화이팅입니다.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시기는 어쨌든 고도성장 시기여서 성장률도 높고 여러 곳에 도전할 수 있었고 또 성공할 기회도 많았는데 이제는 뭐 완벽하게 저성장 사회가 돼서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성장의 과실을 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죠. 그때도 사실은 재형저축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뭐 주택은행 이런 데서는 주택 구입에 대해서 뭐 많은 혜택도 주고 했는데 이게 다 지금 상업은행화 돼가지고 그 기회들이 다 사라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약자 그룹에 속하는 청년 세대들한테 이제 성년들, 기성세대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 MZ세대들의 분노, 억울함, 배제감을 느끼게 한 주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소위 자산의 형성 과정에서 근로의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국가정책이지만 이 금융자산시장 또 주식시장 이런 데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좀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좀 꼭 필요하겠다. 소위 ISA 뭐 이런 계좌들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든지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제가 하고자 하는 소위 이제 전환의 시대에 대대적인 산업 전환과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우리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뭐 그럴 때 그 투자 기회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좀 줄이고 기회도 나누고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뭐 세제 혜택이든 뭐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인센티브든 이런 것도 뭐 가능할 텐데 앞으로는 실물보다는 금융 영역이 훨씬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설계와 배려가 정말로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하죠. 우리가 반발짝이라도 앞서 나가면 사실은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ESG 경영 문제도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도 좀 많이 관심 가지는 게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시되고 또 위반할 경우에 또 제재도 좀 하고 제재보다는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이제 부여하는 방식으로 권장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ESG 경영에서 좀 앞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. 또 기업 측면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개인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기업 측면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이게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 주식시장에서 좀 그 변동치를 좀 뭐 최소화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친 변동을 좀 제한하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는 사실 뭐 어떤 측면에서 권장될 바가 있죠. 근데 저도 뭐 한때 소위 이트레이드 하면서 막 1분도 못 쉬고 막 샀다 팔았다 하고 그런 일을 안 해줬는데 결론은 비용이 더 많이 나가더라. 끝에는 남는 게 없더라. 그게 이제 사실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죠. 뭐 30원 벌었다가 막 20원 잃고 뭐 좀 있다가 막 50원 잃고. 근데 결국은 위기 상황이 도달을 하니까 결국은 대량으로 잃어가지고 결국은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. 사실은 제가 주식만 한 게 아니고요. 선물도 했었고 심지어 마지막에 옵션까지 했는데 그게 IMF 때 미국 시장이 밤에 갑자기 폭락을 하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. 미국 시장 들여다보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자주간 있습니다. 그 후에는 뭐 다시 시작했을 때는 그런 건 절대 안 했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거는. 그런데 이 장기 투자는 사실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.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어차피 우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제도를 곧 도입할 텐데 2023년이면 도입을 하는데 그런 뭐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좀 뭔가 혜택을 좀 부여하는 게 좋겠다. 권장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테고요. 그리고 하나는 역시 주식 투자는 위험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방송 보는 주식 투자 초보자 있으면 저 같은 실패의 경험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교과서를 많이 읽어보시고 교과서대로 하는 게 좋겠다. 결코 소위 테마주 또 부실 작전주 소위 잡주라고 불리는 이 실적도 없는 이름만 존재하는 투기 주식들 여기는 정말 손대지 않는 게 살아남는 길이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 우량주의 장기 보유나 이런 것들은 정말 권장해야 될 부분이고 그냥 단순히 교과서적으로 권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익이 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아픈 추억이 자꾸 떠올라요. 그러나
역시 나중에 복구를 하고 더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종합적으로는 아쉽지는 않습니다. 사실 소액주주들 보호 문제나 또 소액주주들이 배제되는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. 저도 어디 조만한 회사 하나 투자했다가 회사 경영진이 막 자기 거는 비싸게 회사에 팔고 회사의 비싼 자산을 자기가 싸게 사고 하는 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제가 주주총회까지 쫓아가가지고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는 일도 있습니다. 근데 쉽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꽤 오랫동안 제가 싸우게 됐는데, 결국은 이제 이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죠. 공정한 룰.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형식적 공정이 아니고 실질적 형평성, 실질적 공정이 중요하죠. 소위 하후 상박의 원리, 또 약자 보호의 원리, 강자 횡포를 억제하는 문제. 이게 사실은 실질적 형평성, 공정성의 문제인데 그 측면에서는 아직도 우리 주식시장, 뭐 자본시장 다 합쳐서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룰을 만드는 건 정부, 그 중에서도 관료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, 코스닥 시장, 장외 거래소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전 단계의 투자가 사실은 이제 아름아름으로 아는 사람끼리 아주 특수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좀 보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우리는 이제 진입 장벽을 워낙 높게 쳐놓으니까 거기 이제 관료주의가 침투하고 또 부정도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제 진입 장벽은 낮게 그 안에서 책임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진정한 의미의 좀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